집단 폐사한 오리뿐만 아니라 철새도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 들어서만 AI 인체 감염으로 8명이 사망했는데요. 춘절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AI 인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연 안전할까요? 먼저 중국의 실태를 손관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남부와 남동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AI는 H7N9형입니다. 저장성에선 오늘 하루에만 5명 등 연속해서 보름째 발병자가 나오면서 감염자가 37명으로 늘었고 광둥성 20명, 상하이 8명 등 모두 7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상하이에선 젊은 의사까지 숨지는 등 이미 8명이나 목숨을 잃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而且可能人感染人呢，这个事体就爆发性，这事体大了，这个不是一般性病愈了。 그러나 상하이시 위생국은 숨진 의사가 AI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고 집 주변에 비둘기 양식장 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사람 간 전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调查流行病学的角度来看呢，还是这个医生感染的病例，它还是属于一个单一的偶发的这个病例。 이곳 상하이에선 지난해 4월에도 부부가 잇따라 AI에 감염되면서 사람 간 전염 논란이 일었으나 가능성이 없는 걸로 결론 내려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을 여행하던 86살의 중국 관광객도 AI가 발병해 현지에서 숨졌고 베트남에서도 첫 AI 사망자가 나오는 등 아시아권이 AI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헤마글루틴인 H와 뉴라미니다제 N 두 개의 표면 단백질 조합으로 분류됩니다. H가 16개, N이 9개니까 이를 조합하면 144개의 다양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중 인체 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H5N1형과 H7N9형 두 종류입니다. H5N1형 AI 바이러스는 2003년 이후 중국 등 16개 나라에서 600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이 중 38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59%나 되지만 다행히 사람 간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아 산발적으로 발생할 뿐 대유행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을 제외한 지난 4차례 국내에서 발생한 AI가 H5N1형인데요. 국내에선 인체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H7N9형 AI 바이러스는 지난해 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이 나타나 지금까지 177명이 감염돼 47명이 숨졌습니다. H7N9형 AI는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H5N8형인데요. 국내에서 유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5N8형은 전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AI가 인체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AI 인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나 중국에서 AI 인간 감염이 많은 것은 생활 환경 탓이 큽니다. 인간과 가금류가 함께 살다시피 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닭이나 오리를 거주지와 떨어진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국은 인간 감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사는 텃새가 AI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도 낮습니다.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요. 사실은 축산 농가에서 이제 초동 조치를 충분히 하면 사실 이 텃새들에서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될 확률은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감염이 의심되기만 해도 가금류는 일절 유통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있는 고기나 달걀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75도 이상으로 5분만 가열하면 바이러스는 모두 죽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가금류와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I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철새가 머무는 지역에서는 배설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AI 발생 지역 인근 주민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AI와 인간 독감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인간 감염 능력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